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곳곳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나무 심기를 통해 미세먼지도 줄이고 쾌적한 녹색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벌목된 헐벗은 산에 새 생명을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묘목들이 잘 자라도록 정성껏 흙을 밟아 다집니다. 식목일을 맞아 천안시 공무원과 산림조합원 등 160여 명이 함께 백합나무와 산딸나무 1000그루를 심었습니다. 백합나무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공해에 강하고 산딸나무 열매는 새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천안시는 올해 쾌적한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물론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경제수 조림 등 모두 157헥타르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하천 제방을 따라서 이런 바람길도 조성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수종들을 골라서 도심 지역 녹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식재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산시 역시 심해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판단되는 산업단지에 주변 공원과 녹지, 국도변 등 유유지에 지난 2019년부터 모두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둔포 산업단지 인근에는 나무 12,000그루가 심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봉 디지털 산업단지 유휴지 등에 56,000그루를 심는 등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올해에만 5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녹색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가 바로 배인데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질 좋은 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배꽃가루 채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과수원에서 딴 배꽃을 탈곡기를 이용해 수술과 꽃잎으로 분리합니다. 수술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12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 약이라고 불리는 화분 주머니가 터져 꽃가루를 얻게 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배꽃 인공수분기마다 꽃가루 채취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적정량의 증량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화율 검정을 실시해 고품질의 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농가에서 자가수분용으로 만든 배나무 쑥꽃을 화분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화분을 만들고 그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화율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자가 수분이 어려워 인공 수분을 해야 하는 배의 특성상 꽃가루 확보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농가에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발화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량제 사용 여부와 인공 수분 횟수를 결정합니다. 그 발화율 검사를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증량제를 섞냐 안 섞냐 아니면은 꽃을 수정을 한 번만 해야 되는지 두 번을 해야 되는지 세 번을 해야 되는지 확답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한편 올해 꽃가루 채취센터는 오는 21일까지 운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일면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가 특공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선안을 내놓은 지 불과 4개월 만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 개편의 핵심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수도권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까지 특공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인 지난 1월 이전 고시가 완료된 만큼 특공 혜택이 유지됩니다. 특별공급 자격은 실질적인 대상 기관으로 고시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중기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서 21년 1월 15일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부처 승격과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행복도시로의 이전이 결정된 사항이 고시가 된 날입니다. 또 새로 신설되는 기관이나 본사가 아닌 지사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선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한 점도 엿보입니다. 일반 기업은 투자금이 10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은 30억 원 이상이어야만 특공 혜택이 주어지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됩니다. 또 연구기관도 100명 이상 상시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 되며 국제기구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업, 연구기관, 병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행복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촉진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감안하였습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특공 비율은 30%로 줄고 내년 이후엔 20%로 축소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특별공급은 대상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당첨 기회를 한 명당 1회로 한정함으로써 중복으로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행복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안에 대해 이달 중순쯤 입법 예고를 하고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1차 이의 신청이 지난 5일 마무리됐죠. 세종시에서만 무려 3,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민원이 본물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지역 아파트 대표 연합회도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이 아파트 102제곱미터의 평균 공시가격은 9억 3,500만 원. 지난해 4억 700만 원에서 무려 130%가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19%, 세종시가 70%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률입니다. 이대로 공시가가 결정되면 대다수 세대의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으로 구입한 입주민들에겐 불만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최근 이 아파트 단지는 한국부동산원에 공시가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입주 2년이 되지 않는 아파트로서 2020년도에 44제곱미터 5건, 102제곱미터가 2건, 총합 7건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자체를 좀 문제가 있어 두고 형평성 공적성을 제기하며 재산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상으로는.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는 국회 이전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한 일시적 이슈로 인해 단기간에 급등한 곳이 대부분으로 시세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을 한 번에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종시도 공시가 하향 조정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실거래 가격의 편차가 또 심하고 또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일 1차 이의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세종에선 모두 3,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이러한 이의 신청이 반영될지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SK 브로드밴드에 출연해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 축소와
흥타령 춤축제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소년재단 설립 제동의 원인이 된 대표이사 내정자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 SK 브로드밴드 시사토크 견제구에 출연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녹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시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축소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축소된 예산은 동부 지역의 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균형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200억 정도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낙후된 목천, 병천을 비롯한 그 동부 6개면 지역에 종합체육관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지역에 약 200억 절감된 예산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균형 개발을 추진할 생각이에요.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흥타령 춤축제는 30여 년간 이어온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며 예산 삭감에 따른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선 조례를 제정해줘야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며 대화를 통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내정자설은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미 내정돼 있다. 이렇게 없는 사실까지 만들면서 그 관련 조례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그 조례를 제정해 주어야 후속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상돈 시장이 출연한 이날 방송은 오는 17일 오전 7시 30분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채널 1번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아산송악 강당골의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마저 제외되면서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지역을 대표하는 계곡 중 하나인 송악 강당골입니다. 아산시는 이곳에 난개발을 막고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지난 2018년 12월 산림청 심의 결과 법적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반대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일부 주민 반대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2년이 넘도록 지구 지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복지지구 대상지만 약 140헥타르. 이 가운데 121헥타르가 사유지인데 현재까지 시가 매입한 땅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절반이 지원됐던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된 점도 악재입니다. 부지를 제외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드는 비용만 약 300억 원. 도비와 아산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주민 설득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재원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림복지단지 조성은 자연을 보호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산림복지단지 조성 연구 용역을 마친 상태로 오는 2024년에는 단지 조성에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농지에 곤충 사육장이나 버섯 재배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태양광 사업이 주 목적이라는 건데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아산시 의회가 시설 설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농지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한 태양광 업체가 지난해 8월 버섯 재배사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2달 만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까지 받은 겁니다. 인근의 한 농지에서도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주 목적은 태양광 사업이라며 우량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주거 환경에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하려면 정식적으로 하우스를 짓고 저기를 해야지. 저거는 태양광열을 하기 위해서 저기하는 거지. 그게 표고버섯 목적이 아니다. 이 같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민원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과 주거 밀집 지역의 이격거리를 현재 200m에서 500m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10가구 미만 가구가 있는 지역과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과의 이격거리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버섯 재배사나 곤충 사육장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동식물 관련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골 마을 한가운데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4일까지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10% 캐시백 혜택이 주어지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인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1일 판매가 개시되면 구매 전쟁이 벌어지고 일부 시민들은 여민전 충전에 실패하곤 하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지난 1일 오전 9시 4월 발행분에 대한 판매가 시작되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시에 접속하면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또 약 2시간 만에 계획됐던 200억 원이 완판돼 많은 시민들이 여민전 충전에 실패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여민전 앱에 있는 기능인 자동 충전 설정까지 해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엔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이에 세종시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다음 달부터 개인의 월 구매 한도를 현재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매달 13,500여 명이 여민전을 더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앱 운영 대행사에 서버 용량 증설을 요청해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인 발행 규모 확대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캐시백 예산 105억 원 추가 확보를 전제로 해서 월 2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발행 규모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일부에선 지역화폐의 당초 발행 목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외 소비율을 낮춰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대형 병원이나 대형 학원 등에 대한 가맹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지역화폐의 본래 기능이 퇴색됐다는 겁니다. 세종시 200억씩 발행하니까 세종시가 막 엄청 뭔가 상권이 살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풍력석의 빈곤이에요. 연매 10억대가 넘어가는 매장들은 결제가 안 되게끔 막아주고 좀 골고루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매달 지역화폐 발행분에 대해 충전이 선착순이 아닌 캐시백이 선착순이 되도록 해 먼저 소비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건립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국비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용화동에 건립될 충남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초 27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늘면서 2배 가까이 껑충 뛴 겁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당초 예산의 50%인 135억 원은 확보된 상태지만 늘어난 비용은 도와 아산시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코로나19 등 재정이 악화되면서 아직까지 도비는 단 한 푼도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아산시 역시 도비가 세워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늘어날 경우 타당성 조사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만 적어도 1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까지 합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개원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여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역시 늘어난 건립비용만큼 경제성 문제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도민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지난해 개원을 목표로 추진됐던 충남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비용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보건소 신청사 건립 사업이 오는 8월 준공 목표로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사는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하고 난 뒤 지금 쓰고 있는 청사는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짚어봤습니다. 김호순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세종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 현장입니다. 옛 세종시교육청 조치원 청사 부지로 일부는 옛 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신축을 통해 건립 중입니다. 착공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률은 63%. 최근 높게 설치돼 있던 가림막을 일부 벗겨내면서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8월 준공돼 10월 청사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들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앞부분에는 저희가 신축을 해서 필요한 보건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사는 모두 18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이곳엔 선별 진료실과 구강 보건실을 비롯해 치매 안심센터와 토탈 헬스케어 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게 됩니다. 특히 구도심 주택가에 자리한 현 청사와는 달리 1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는 물론 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변에 또 복컴도 이번에 제2복컴도 주점 복컴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도 좋고 또 주변에 또 다른 시설도 활용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선정해서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이처럼 보건소 청사 이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현재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실시된 조치원읍 공공청사 재배치 용역에 따라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등이 입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세종시는 각 단체별 수요 파악 조사를 거쳐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